퇴직 후 빈털터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은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월급이 끊긴 그 순간부터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생활비와 의료비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누구나 노후를 꿈꾸며 일을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사실 은퇴 후 빈털터리가 되는 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잘못된 판단이나 준비 부족으로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빈털터리가 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과 노후 파산을 피하는 생존 전략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구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론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 1. 감당 가능한 소비 습관 만들기. 첫 번째 사례는 57세에 퇴직한 김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전 중견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고급 레스토랑 외식을 멈추지 않았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은퇴하면 더 즐기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퇴직 5년 만에 퇴직금은 거의 바닥났고 결국 연금을 당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교훈: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입 구조에 맞는 소비를 계획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해야 하죠. 단순한 생활 방식이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만들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차린 62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생각에 투자금을 털어넣어 카페를 오픈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고객을 끌어올 전략도 부족한 상태에서 매달 고정비로 인한 적자는 쌓여만 갔죠.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정리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사업은 반드시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원이 꼭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나 자격증 취득, 시간제 일자리 같은 소소한 방법으로도 꾸준히 소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정하게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죠. 3.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세 번째 사례는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65세 이 씨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이 씨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노후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전에는 반드시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비상금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위한 나만의 플랜 세우기. 위의 세 사례는 은퇴 후 빈털터리로 전락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는 소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확보하며 비상금을 철저히 준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보고 비상금 마련을 목표로 삼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빈털터리가 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빈털터리 노후 이렇게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는 건 누구나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합니다. 막연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내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기대에 기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니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1. 노후 재정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후 재정 관리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정 씨는 퇴직 후에도 자가용을 유지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3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고 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정 씨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세요. 2. 안정적인 소득원 꼭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큰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작지만 꾸준히 벌 수 있는 소득원이 은퇴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 전 취미로 배우던 사진 촬영 기술을 활용해 은퇴 후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사진이나 가족 촬영 같은 소소한 작업이었지만 매달 5만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이 덕분에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소득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기존의 경력이나 취미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거나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적은 비용과 리스크로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 보세요. 3. 비상금을 철저히 준비하라.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위험은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 수리비, 자녀의 경제적 문제 등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상금이 없다면 노후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례 65세의 박 씨는 건강을 자신하며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3천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들었고 이후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퇴직 전 비상금을 준비했다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 조언: 비상금은 단순한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의 1020%를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는 습관을 들이고 퇴직 후에도 비상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은 정말로 비상시에만 사용한다라는 철칙을 세우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 준비의 마인드셋.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면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 행동하라. 노후를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는다.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며 비상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 3가지는 모든 은퇴자들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적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든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세 대학 교수의 은퇴 후 삶, 사실 준비해도 준비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은퇴를 앞두고 한동안 은퇴 후에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보려 해요. 우선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대학 교수로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얻은 자부심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큰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포함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김 교수님 가명은 평생을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며 보냈어요.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은퇴 후 정체성의 상실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오랜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김 교수님은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겼어요. 두 번째 사례로는 이 교수님 가명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교수님은 은퇴 전에 재정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이 교수님의 사례는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로 박 교수님 가명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박 교수님은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 오히려 가족 간의 역할 변화로 인한 갈등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오랜 시간 학문에만 집중해왔던 탓에 가족과의 깊은 소통이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박 교수님은 사회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고립감과 상실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고 경제적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대학 교수로서의 명망이 아무리 높아도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이 사례들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에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허망함은 때론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66세라는 숫자에 얽힌 시간의 무게는 빛바랜 명예와 함께 한 줌의 자존감마저 산산조각 나는 비참한 결말을 예고합니다. 교수로서의 화려했던 과거가 이젠 먼 기억이 되어버리고 스스로가 쌓아온 업적마저 차갑게 빛바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무력해지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서서히 재생되며 눈물과 후회의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 강단 위에서 반짝이던 눈빛은 이제 창밖에 스산하게 내리는 빗방울처럼 차갑고 그 빗줄기 속에는 한때 수많은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열정이 씁쓸한 후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수많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김 교수는 은퇴 후 어느새 어둠에 갇힌 채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함께 마치 세상이 자신을 잊은 듯한 고독함이 서려 있습니다.
대학의 커다란 강당이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잔향처럼 메아리칠 뿐 그곳에 다시는 따스한 기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던 이 교수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폭증에 쫓기며 하루하루가 채찍질과도 같이 지나갑니다. 과거의 화려한 연봉과 명예는 이젠 모래 위에 새겨진 그림처럼 쉽게 지워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가 겪는 경제적 고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로 마치 추락하는 빙산처럼 차가운 현실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꿈꾸며 은퇴한 박 교수의 경우 집안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나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학문에 전념했던 그는 은퇴 후 가족 간의 갈등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집안 구석에서 외로움에 젖은 채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따뜻한 대화도 없으며 오직 비참한 현실만이 그의 발밑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잔인한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화려했던 경력과 업적이 어찌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라는 무자비한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빛나는 명성도 은퇴 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파편 속에 흩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지 고독과 후회의 잔해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하지만 실제로 그 끝은 자극적인 현실의 폭풍 속에 던져진 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깊은 후회의 외침이 어우러진 그 순간 모든 과거의 영광은 무의미해지고 남은 것은 스스로와의 치열한 싸움뿐입니다. 비록 은퇴라는 단어가 희망의 새로운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상실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 교수라는 자리에 올랐던 이들이 겪은 아픈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에 마주할지도 모르는 현실임을 경고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은퇴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연금만 믿고 퇴직한 57세 직장인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알바 전전하는 현실. 같은 제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준비하는 은퇴 생활은 과연 안전할까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연금에만 의존하는 건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3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면서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한 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으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연금으로 잘 살겠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회사와 정부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에 안주해버리면 은퇴 후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례 1. 57세 직장인의 현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목에서 보셨던 57세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이 직장인은 30여 년 동안 한 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며 정해진 연금 제도에 의지해 왔어요. 퇴직을 앞두고 이제부터 연금만 받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정해진 연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낮에도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은퇴 후엔 도저히 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네라고 한탄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금제도 자체의 한계와 더불어 그동안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소홀히 한 점이 이번 상황을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사례 2. 60세 교사의 후회. 두 번째 사례는 60세 교사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해왔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 제도 덕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퇴직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및 교육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이렇다니라며 큰 충격을 받았던 김 선생님은 결국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주변 동료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후회는 많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큰 경고가 되었죠. 사례 3. 62세 공무원의 불안. 마지막 사례는 62세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연금 수령에 큰 믿음을 가졌었어요. 평생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은퇴 후에는 평온한 생활이 이어질 거라 확신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별다른 재테크나 추가 자산 축적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고 연금액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박 씨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오히려 생계를 위해 부업까지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으며 결국 박 씨도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의 사례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은퇴 준비에 있어 연금 외 다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해요. 첫째,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 수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둘째, 은퇴 후의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저축, 투자 또는 부업 등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모두 완벽하지 않으므로 개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준비와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을 받고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할 삶입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만큼 어느 정도의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대해 공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재정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50대, 60대라 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작은 노력을 쌓아가길 바라며 여러분 각자의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 57세 직장인, 60세 교사, 그리고 62세 공무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연금만 믿고 퇴직한다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은퇴 준비는 결코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어체로 풀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퇴 후의 연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문제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인식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고 은퇴 후엔
연금이라는 안전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금 제도의 한계와 더불어 생활비 증가, 의료비 부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은퇴 후 삶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연금 수령액은 우리 생활비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의료비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점점 그 가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57세에 퇴직하고 연금만을 의지했던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한 기업에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적립해왔지만 퇴직 후 실제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딪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네라는 한숨 섞인 말에서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세 교사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한 공직자였기에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제도에 큰 신뢰를 가지고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년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들의 결혼 및 교육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교직 생활 내내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이렇다니라는 후회 섞인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경우 여러 변수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2세 공무원 박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 씨는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하면서 연금이 자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평생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연금이 이렇게 부족할 줄이야 라는 아쉬운 말처럼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제도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연금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개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수입원 마련하기. 연금만이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또는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주식이나 펀드 또는 예금 이외의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을 늘려두면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그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의료비, 생활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예산을 짜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에 기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 활용하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마련한 재정 계획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과 네트워크 형성.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입원 확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기.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재정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재 자신의 자산 배분 상태를 진단받고 미래에 필요한 추가 자산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부동산 같은 분야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할 장기적인 과정이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미래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도 놓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노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며 지금부터라도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준비가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와 준비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주위의 전문가와 상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내가 준비한 노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연금에만 의존한 은퇴 준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오랜 세월을 일하며 쌓아온 꿈과 기대가 은퇴 후의 삶을 장식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마주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동안 간과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10상 중 7상은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예상치 못한 고립과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가 그저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준비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삶의 큰 변곡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두 손에 빈잔만 남은 부부들. 10상 중 7상은 이렇게 무너진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들 사이에서는 은퇴 후의 갈등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실 10상 중 7상은 은퇴 후 꿈꾸던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 은퇴 준비의 실패 예상보다 더 빠른 현실의 벽.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면서도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은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여행과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부족했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얻은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동안 꿈꿔온 여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여유를 갖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팔거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적 준비 미비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다. 정씨 부부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라고 말합니다. 정씨 부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비도 거의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잘 모아두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그들의 삶은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 부부는 각각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독립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세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을 계속해서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3. 정신적 준비 부족 우리는 단지 쉬고 싶었을 뿐. 이 부부의 이야기도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그동안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 부부는 무기력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무리 쉬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결국 그들의 삶은 무기력한 일상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퇴직을 맞이한 결과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 현실에서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취미와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활동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은퇴 후에는 빈 잠만 손에 쥐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비로소 빈잔이 아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 준비 없이는 절대 평화롭지 않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 잘 살기 위한 준비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 그 누구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재정적 여유를 꿈꾸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생활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모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자산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들이 준비한 연금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며 즐겁게 살아갈 계획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 씨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건강도 나빠져 그마저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한순간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정신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재정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일상에서의 역할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직장에서의 성취가 우리의 자아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일상에서의 역할을 잃게 되면서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여행은 말처럼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우리는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준비가 부족했던 박 씨 부부는 점차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너무나도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에너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은퇴 후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신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은퇴 후 삶의 무게가 더욱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도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농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건강한 삶. 결국 은퇴 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은퇴 후 할 일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쉬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해도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은퇴 후 나만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명확히 세워 나가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 여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